안녕하세요. 어르신 화재 예방 주거환경 개선 활동 오리엔테이션 진행을 맡게 된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이소정 대리입니다.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는 노인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 구도로 취약노인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돌봄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와주신 두 분께서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스코건설 사회공헌그룹의 화재 예방 주거환경 개선 담당을 맡고 있는 송상훈 과장입니다. 포스코건설은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 시민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 계좌들과 함께 소통하고 사회 문제 해결에 동참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내외 현장에서 지역사회 이슈 해결에 적극 동참하고자 나눔과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방청 소속 유튜버 안깨난 김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방청에서도 반갑습니다. 소방청에서도 포스코 건설과 함께 10년째 활동을 해오고 있고 오늘 함께 참여해 앞으로 봉사활동을 현장에서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나왔습니다. 근데 대리님 손에 들고 있는 캐릭터는 뭔가요? 혹시 이 캐릭터 어떤 동물인지 아세요? 너구리 같기도 하고 비슷해요. 얼굴이 팬더인가요? 맞아요. 레서 팬더입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는 저희 센터에 이제 봄이라는 캐릭터고요. 봄이라는 캐릭터는 저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짠! 하고 나타나 도와주는 멋진 친구입니다. 김찬수 대원님 소방관으로서 누구보다 현장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는데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주택에서 대부분 발생을 해요. 특히 어르신분들이나 장애인, 취약계층 분들은 불이 나면 좀 대피가 늦어져서 안타깝게도 인명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화재를 빨리 진압하고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취약계층 화재 안전 확보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게 이 사업이 앞으로 지속돼야 할 이유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노후된 주거환경은 대표적으로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요? 일단은 소방시설이 없거나 노후화되어 정상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주택에 자주 발생하는 화재 중에 정기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화재를 예를 들어 본다면 멀티탭으로 발생하는 화재가 있는데요. 멀티탭의 접속 부위에 먼지나 이물질이 쌓인 상태로 장기간으로 많이 사용하세요. 그러다 전선이 손상되면 스파크나 합선으로 불이 날 수 있어요. 또한 오래 방치해서 습기 등으로 멀티탭이나 콘센트, 전선이 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점검과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거주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정말 큰 위험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화재 예방 주거환경 개선 활동은 어떤 활동을 통해 무엇을 예방하고자 하는지 송상훈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을 기획했던 10년 전이 기억납니다. 매캐한 연기도 나고 그리고 물어보니까 돌아가셨다고. 그걸 예방하는 게 엄청 중요하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안전장치가 미비하고 소방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취약하기 때문에 큰 부상을 입거나 지식해고 돌아가시거나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화재를 예방하고 피치불자 사정으로 화재가 난다면 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자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포스코건설 현장 직원들과 지역 소방관, 무용소방대원들이 함께 협력해서 취약계층 가구의 화재 예방 시설 설치와 집수리 등 화재 위험에 노출된 공간을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는 데 본사할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로 활동 1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그동안의 성과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10년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한 해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성과인 것 같습니다. 현장 직원들이 대부분 많이 알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십니다.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가정을 위해 직접 필요한 가구를 만들어 주신다거나 또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불용품이나 직원들이 십시일반해서 돈을 모아서 생필품을 전달해 주시는 부분들이 그분들의 마음을 보듬어 드리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할 때마다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재 예방 주거환경 개선 활동이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각 담당자께서는 봉사단원분들께 전파 교육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대로 알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 현장과 소방서에서 이번 활동에 대한 안내 및 교육 이후에 첫 번째, 지역별 선정 명단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혜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전화를 해서 방문 일정을 확인하신 다음에 세 번째,
약속된 날 한 번 더 전화를 드리고 방문 드립니다. 네 번째, 봉사하는 날 모두 모여 역할 분담을 하시고 간단한 안전 체조 이후에 역할 분담에 따라 짐 빼기, 도배벽지, 바닥 장판 철거하기 등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고요. 전기 수리, 방수 등 전문 업체분들이 작업에 들어가시고요. 그 사이에 봉사자분들께서는 밖으로 나와서 이미 빼놓은 집기 등을 정리하시고 필요하다면 평소 어르신들이 하기 힘든 커튼, 이불 빨래 등을 인근 빨래방에 가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선이 된 상태를 설명해 주시고 귀가 시에 단톡방이 있거든요. 그 단톡방에 사전, 사후 사진을 찍어서 올리신 다음에 봉사활동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나요?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요? 네, 봉사자입니다. 그렇죠? 화재 예방 주거환경 개선에는 먼저 독거노인 지원센터, 그다음에 포스코 건설 현장 직원분들, 그다음에 소방대원분들, 의용소방대원분들이 참여하시고요. 공사는 해피타트와 전문 업체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내가 뭐 시멘트를 깨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방수를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전혀 아니고요. 전문 업체들이 안전하게 하니까요. 봉사자분들께서는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소방대원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시나요? 주로 이제 화재 위험성을 평가를 하게 돼요. 화재 위험성이 있는 합성 가능성이 있는 노출 전선이라든가 뭐 누수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보게 되고요. 이 대상자분의 시급성, 자리 부지 등을 평가해서 화재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가정을 추천하고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가정 내 환경에 맞추어 소화기, 화재 경보기 등 소방시설이 적합한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요. 또한 설치된 소방시설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과 대피 요령을 같이 교육하고요.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소방안전 교육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방대원분들과 함께 활동하시는 임직원 봉사자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봉사자분들께서는 어르신분들이 경로당이나 안전한 곳에 계실 수 있도록 좀 안내를 도와주시면 좋고요. 짐도 함께 나르고 수리하는 활동도 함께 돕고요. 활동이 다 끝나면 물품을 다시 원위치하는 활동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화재 예방 안전 물품을 설치할 때는 청소도 함께 도와주시고요.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냉장고 뒤편은 먼지가 많이 쌓여서 전기코드로 인한 합선 화재의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청소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의 집에 방문하시면 안전물품을 설치를 하신 다음에 그 냉장고 뒤편이나 먼지가 많이 쌓이는 콘센트 주변을 가정 내에 있는 비치된 청소기로 꼭 청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마 저희 콘센트를 물에 빨아 쓰시는 분들? 그럼 현장에서 봉사자분들이 지켜야 할 유의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떤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 중에 가장 먼저 봉사자분들의 안전을 1순위로 해주시고요. 모든 활동이 마치고 나면 그 마지막 짐 정리를 하는데 간혹 어르신들이 그 물건 버린 거 아니야? 어디 갔어? 막 이렇게 찾으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혹여나 이거 버려주세요 라고 하시더라도 맨 마지막까지 버리지 마시고 모아놨다가 다시 한번 어르신들한테 확인을 하시고 나서 짐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절대로 어르신들은 그 물건을 이렇게 본인 손에 가는 곳에 자주 쓰는 물건들은 본인 손에 가는 곳에 놓으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 때 꼭 확인하시고 뒷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위치로 돌려놓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어르신들이 손에 닿는. 어르신들이 손에 안 닿는다고 저 위에 천장에 깨끗하게 보이려고 하시면 나중에 그거 어르신들 찾다가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러시겠네요. 이번에는 올해 어르신들께 지급되는 안심 화재 예방 키트에 어떤 물품들이 제공되는지 두 분과 함께 소개해 보겠습니다. 스프레이형 소화기입니다. 그 어르신들한테 시연을 한번 보여주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오, 네, 여러 번 나눠서 계속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손에 닿는 곳에 벽면에 부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물품은 휴대용 LED 비상 조명등입니다. 화재 시에는 정전등으로 인해 가지고 시야 확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벽에 설치해 놓고 벽에서 분리하면 자동으로 점등되며 유효 시간은 약 20분 정도입니다. 건전지를 통해 전원을 공급하며 방전 가능성이 있으니 정기적으로 건전지를 교환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방문하셨을 때 기존에 설치된 휴대용 LED 조명등이 있다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물품은요, 광전식 연기 감지기입니다. 일명 단독경보형 감지기라고 하고요. 주택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의무적인 소방시설입니다. 이렇게 분리하면 뒷면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 1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설치하실 때는 소방관 분들이 확인하시겠지만 반드시 전원이 연결되는지 확인을 하고 테스트 버튼을 눌러 작동을 확인합니다. 다음 물품은 붙이는 자동 소화기입니다. 다 청소하시고 나서 콘센트 사이에 붙여주시면 화재가 자동 진압된다든가 화재 확산이 방지되게끔 하는 청소를 하신 다음에 그 콘센트 사이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멀티탭 2개가 제공이 됩니다. 멀티탭 하나는 일반형 멀티탭으로 4.5m짜리 기본형 멀티탭이고요. 다른 하나는 3m짜리 루파콘 멀티탭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르신들이 멀티탭 콘센트를 꽂았을 때 옆에 버튼을 누르면 쉽게 뺄 수 있다고 합니다. 교체하실 때는 노후화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법적 의무화가 되어 있지만 접지 기능이 없는 콘센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접지 기능이 없는 콘센트 위주로 먼저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이랑 대원님께 퀴즈를 준비를 했는데요. 답을 아시면 봄이라고 먼저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기능, 건강 유지를 통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봄이 이 객관식인데 바로 맞추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네. 한번 맞춰주세요. 몇 번까지 얘기하셔야 됩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3번. 번호까지 어떻게? 이거 이렇게 괜찮은가요? 그럼요. 되게 좋은 사업이에요. 네, 정답은 바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네. 3번입니다. 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네, 지금까지 주셔야죠. 지금까지 화재 예방, 주거환경 개선 활동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올해 사업에 함께해 주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네. 뜻깊은 활동이고 의미가 있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현장 봉사활동 하시면서 많이 느끼실 텐데요. 한 번 더 웃어주시고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르신들에게 보다 더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전했다고 내일도 안전할 거라고 방심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진짜 안전을 위해서는 예방과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금 봉사자분들께서 해주시는 활동들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활동이니만큼 화재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청과 포스코 건설이 벌써 활동을 한 지 10년이 근데 이런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안전하고 힘을 얻으실 수 있다면은 이 사업이 계속되어야 될 이유가 아닐까.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점 감사드리고 벌써 10년이 된 걸 축하합니다.